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CK 솔루션입니다. 이 종목은 시청자분께서 요청하신 종목인데요. 제가 질문을 본지 며칠 됐는데 개인 일정상 시간이 안 나서 이제서야 답변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짧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가 2차 전지 섹터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건 다 뭡니까?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데 지금 좋은 점은 가격 하나입니다. 가격. 지금 주가 2,100원 선은 가격으로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지금까지 어떻게 돼요? 몇 달 동안 최근 이 차트 흐름이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돌아설지 모른다. 근데 단기적인 그림으로만 보면 불과 석 달, 넉 달 전만 해도 여기 2,500원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2월 달에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집으로 추정이 되는 누군가의 매집으로 추정이 되는 흐름이 나왔고 근데 매집 이후에 여기 빨갛게 보이는 여기 4,000원대 매물대 보이시죠? 이걸 뚫지 못하고 쭉 흘러내리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제가 지난번 어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점이라는 게 우리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 대한 관점이 다 다르겠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그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은 불량식품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그런 가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량식품을 피해야 된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주가 상승 흐름은 불량식품에서 더 크게 나온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이 종목이 양품이 아닌 걸 알지만 항상 우리가 소위 잡주라고 말하는 종목들이 10배씩 막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미국 주식이 뭡니까? 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향을 하죠. 연기금이 떡하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을 하는데 그렇게 평균적인 흐름이 우상향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수익이 높은 종목들이 언제 가도 가는 게 미국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순이익 좋죠. 근데 왜 안 올라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지 않습니까? 매출 늘죠. 근데 왜 주가는 안 올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액주주 입장에서 무슨 메리트가 있죠? 배당금 많이 주나요? 자사주 매입 자주 해주나요? 아니면 오너가 나와서 미국처럼 무대 빌려서 또는 뭐 장소를 빌려서 회사 경영 실적에 대해서 논의를 하나요? 주주들과? 그런 거 없죠. 거의 극소수의 회사. 근데 미국 한번 보십시오. 그 큰 회사들도 오너가 자주 인터뷰를 하고 회사 경영 비전에 대해서 밝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사업으로 돈을 벌 거다 밝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으로 비교하자면 미국은 물이 아주 많이 차 있는 수영장이란 말이죠. 수심이 깊어서 잘 가라앉지 않아요. 몸이 잘 뜬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래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한국에 투자해야지라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우리가 개미 입장에서 좀 위험한 건 피해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이 종목은 위험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자, 위험하다는 걸 판단할 때 우리는 회사 자체의 영업이 어려워지냐? 이게 첫 번째예요. 회사의 매출이 줄어드냐? 그럼 위험한 거죠. 앞으로 그 매출 감소가 해결될 조짐이 또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다면 기다려 보겠지만 이 회사는 끝난 것 같다. 그러면 하루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러 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빠져나오고 나면 주가가 올라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쉽지 않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어려운 코스닥 소형주 들에서 놓으시지 말고 편하게 마음 편하게 돈을 묻어둘 수 있는 그런 데로 가시라. 저는 계속해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제가 살펴보면 최대 주주 지분율은 52.21%로 지배력이 굉장히 공고한 회사입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2대 주주가 사모펀드가 들어와 있죠. 사모투자합자회사. 이게 아마 상장 전에 투자를 해가지고 상장 초기에 일부 매도를 하고 지금까지 잔여 지분으로 6.59%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투자 회사가 언젠가는 나갈 텐데 이 사람들이 몇 퍼센트의 수익을 보고 엑시트를 할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저 펀드 매니저랑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항상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오픈된 공시된 공개 자료, 그러니까 팩트, 숫자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추정을 하는 것이죠. 추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계속 시도를 하셔가지고 나의 추론이 몇 퍼센트 정도 맞느냐에 대한 개인의 즉 여러분들 본인의 스탯을 기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 종목은 맞았고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 종목은 틀렸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100개, 200개를 쌓아가시다 보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의 어떤 투자 패턴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만약에 손실 중이시라면 내가 왜 손실을 봤는지 그 손실 본 종목들의 공통점을 찾으셔서 반대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코스닥 소형주는 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걸 안 봤네요. 자, 매출. 최근 몇 년 동안 매출이 어떻게 돼가는가? 매출이 증가를 해오다가 25년에 잠깐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그 25년에 영업 그 이익과 순이익을 상당 부분 적자로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매출 대비해서 적자, 그러니까 순이익 적자율이 엄청나죠. 10%가 넘는 적자를 봤어요. 자, 그러면 당장 이 종목은 아직 1, 4분기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 1년간의 실적만 보면 이 회사는 수익 가치는 있어요, 없어요? 수익 가치 제로. 자, 그렇다면 자산 가치는 있느냐? 자본 총계, 순자본 720억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가총액은 얼마냐? 682억. 그럼 겨우 지금 시가총액은 자본 가치에 살짝 미달한다. 그럼 자본 총계가 720억이고 시가총액이 682억이면 720억까지는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다르게 생각하셔야죠.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분기에도 적자가 나오면 이 순자본이 또 감소하겠죠. 그럼 적자에 비례해서 시가총액이 내려가는 거는 매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왜 이 가격이 아까 괜찮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사업보고서 한번 보시죠. 이게 사업보고서입니다. 사업보고서. 작년 1년치 사업보고서인데 일단 회사의 개요 보시면 하는 사업이 2차전지, 바이오, FED, 반도체 첨단. 자, 여기서 우리한테 좋은 건 뭐죠? 2차 전지하고 반도체와 바이오 세 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반도체 비중이 좀 더 크다면 얼마나 좋을까? 반대로 또 2차 전지의 새로운 계절이 오게 되면 그때 가면 또 2차 전지의 비중이 좋으면 좋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특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주식 채널에 대한 인식이 아마 안 좋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도 안 좋은 댓글도 달리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만큼 이쪽 분야에서는 부동산과 다르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우리가 지금까지 못 봤기 때문에 한국 주식 시장에서 변동성이 잘 나오지도 않고 코스닥은 변동성은 큰데 지수, 코스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뭐 경제 성장률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왜 지수는 인플레이션만큼도 안 오르냐 하다가 지난해 1년 동안 많이 오른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도체 쪽에서의 실적 이 정도가 유지된다면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만스피도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코스피는. 그만큼 지난 1, 4분기 반도체 영역의 실적이 쇼킹했습니다. 그 정도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생각보다 안 오르죠. 코스피보다. 왜 그렇겠어요? 실적이 코스피에서 나오기 때문에 코스피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한국 시장에서 가치 투자를 믿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코스닥은 그렇다니까요. 코스피는 그나마 낫다. 그나마 나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미국 주식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금 우리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2000포인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신용평가 등급도 여기 살펴보시면 트리플 B 2025년 트리플 B인데 2024년보다는 플러스 한 개 날라갔죠. 그래서 최근 몇 개 살펴봤던 싱글 B 종목들보다는 신용평가도 훨씬 낫다. 신용평가는 낫다. 자, 그러면 사업 개요를 보시면 어떤 걸 하나요?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의 확대로 클린룸과 드라이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당사의 드라이룸 시스템과 클린룸 시스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건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그러니까 클린룸은 보통 반도체랑 바이오 생각하시면 되고 드라이룸은 2차 전지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조 공정용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는 회사인 거죠. 주요 고객사 굉장히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요 두 글자 때문에 이 종목은 주력이 2차 전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클린룸을 짓는다라고 해도 주요 고객사가 배터리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얘는 배터리 섹터다. 그 매출 비중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죠. 드라이룸, 배터리 회사 드라이룸 77.5%. 그 다음에 반도체 1.3%. 1.3%. 다시 1.3%. 그러니까 반도체나 바이오로 엮여서 만약에 이 종목이 올라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이 회사는 뭡니까? 2차 전지 테마주입니다. 테마에 들어가는 2차 전지 테마의 섹터에 들어가는 회사인 거지. 이런 반도체 쪽에서 매출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 단단히 퍼센트를 가지고 엮어서
5배, 10배 가지 않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희망 시나리오일 뿐이고, 냉정하게 보자면 이 종목은 2차 전지가 살아나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그 미래 성장 섹터에 2차 전지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 왜 그래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자동차용 2차 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봇용 2차 전지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이 결국은 한 섹터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승을 할 때 언젠가 이렇게 순번이 온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금양 사태 들어보셨죠? 그 배터리 아저씨 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금양 사태로 인해서 아마 지금 2차 전지 섹터에는 잠깐 뭡니까 투자금이 들어오기에 좀 주춤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 예, 그런 게 있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은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CK 솔루션의 가격은 나쁘지 않다. 그 뭐 손익계산서 뭐 이런 거를 굳이 보진 않겠습니다. 아까 대충 몇 년치를 보셨죠. 매출이 정체되어 있다 이거죠. 이게 뭡니까? 여기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 보시면 이게 2,910억 정도 되는데 이런 건 기본적 분석이니까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영업을 통해서 적자를 봤다는 게 중요합니다. 적자를 봤다는 건 다시 한번 수익 가치 없다. 수익을 못 보니까 수익 가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른 것보다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 산정을 할 때 자, 여러분들이 동의하긴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다라는 면에서 설명을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권에서의 큰 펀드, 이런 사모펀드에서의 자금이 들어가면 그 사모펀드에서 투자 손실이 나게 되면 그 자산 운용사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겠죠. 어떻게 될건 좋은 시기에 고객들의 투자금을 엑시트를 시켜서 수익으로 환원시켜 드려야 자산 운용사는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관점을 하나의 관점을 탑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하실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본업이 잘 되는가, 이거는 변함없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수익이 증가하는가,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하실 때 매출이 증가하지 않고 수익이 증가하지 않으면 일단 패스, 이게 돼야 돼요. 만약에 그래도 나는 이 종목이 좋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여기에 어떤 대형 투자 자본이 들어와 있는가, 그 사람들이 그냥 투자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정보가 많은 주체에서, 그죠? 우리보다 정보가 많은 주체에서 큰 돈을 태웠다? 그럼 언젠가는 좋아진다고 보는 것이고, 개미 투자자들은 오늘 투자해서 내일 수익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잘 못 기다려요. 개미 투자자들 3년 4년 기다리는 거 보셨습니까? 잘 못 기다립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리셨던 분들은 의외로 물리셨다가도 원금을 회복해서 나오는 그런 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래 기다리다 보면. 그리고 그 종목을 믿고 주가가 낮아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게 되면 기다리면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이 회사가 상장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한번 보시면 언제입니까 이게? 2025년이죠. 2025년에 상장이 됐는데 그리고 보시면 상장 첫 주에 고점 찍고 쭉 빠져버리죠. 지금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9,450원. 지금 보실 때는 이게 9,450원이지만 이 회사가 최근에 무상증자를 했거든요. 무상증자 이전으로 돌아가면 이 가격이 2만 원대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최초에 이 회사의 이 2대 주주인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얼마를 투자하냐면 전환사채 250억을 투자합니다. 요거는 기사 찾아보면 나와요.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상장 직전에, 그러니까 상장을 2025년에 하잖아요. 그래서 24년에 요 전환사채를 전환권 행사를 해서 주당 11,680원에 250을 바꿔요. 250억을. 11,680원이에요. 2대 주주의 매수 단가가. 근데 투자 시작을 언제 하죠? 22년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펀드는 투자한 지가 지금 4년째입니다. 평균 단가 얼마라고요? 11,683원. 처음에. 잘 따라오세요. 그러고 상장을 합니다. 상장을 하자마자 213만 9,816주 중에 142만 6,574주를 매도해요. 얼마에? 22,000원에 2배 먹고.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서 차액이 148억이 발생합니다. 수익이. 근데 이걸 수익을 숫자로만 보시면 250억 넣어서 148억이나 남겼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총 이 매도 금액이 대충 300억이거든요. 그래서 투자한 250억에 원금을 다 찾았고요. 이미 이 사모펀드 회사는 원금을 다 찾고 거기에 수익까지 일부 얹어서 찾은 상태라서 남아있는 주식은 보너스 게임입니다. 보너스 게임.
근데 수익률을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매도한 요 140여만 주에 대한 수익률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회사가 2022년부터 투자했으니까 2025년에 팔았을 때 2.5년, 즉 2년 6개월이죠.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요 기간을 대충 보는 거예요. 대충. 그 숫자 하나 가지고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대충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5년 투자한 복리 수익률이 29%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모펀드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30%에서 50% 사이다. 그게 누적 수익이 아니라 뭐라고? 몇 년을 투자하든 총 수익을 복리 환산을 했을 때 연복리로 30%에서 50% 가까이로 추정을 한다. 왜 그렇다고 했어요? 30%에서 50% 수익이 나야 세금을 냈을 때 남는 돈이 절반, 15%에서 25%가 돼요. 그러면 사모펀드가 투자자들 모집할 때 우리 회사의 실력은 이 정도가 됩니다라고 할 때 그 고객들에게 이야기하는 수익률이 세후 수익을 이야기를 해주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1년에 15% 먹으려고 주식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100만 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15%를. 근데 여러분들이 100억 투자해보세요. 1년에 15%면 15억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투자금을 크게 높여가면 높여갈수록 고수익률을 보기가 어렵다고요. 덩치가 커지면. 네, 그래서 이런 사모펀드가 250억을 받아서 매년 연복리로 30% 가까이 수익을 내준다라는 거는 거의 기적입니다. 이 정도면. 네, 정말로.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서울의 꼬마 빌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고요. 네,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만 볼 수 있다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공시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매도하고 나서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나와요. 그러면 잔여 물량이 요게 있습니다. 평당가 얼마야? 요 공시가 있고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다 확인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3월 27일에 무상증자를 합니다. 무상증자가 회사의 주식을 공짜로 그냥 더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2만 원짜리 주식을 1대2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주식 하나당 한 주를 공짜로 준다. 그러면 무상증자가 완료된 뒤에는 2만 원짜리가 만 원으로 내려와요. 주가가 환산된 주가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상장 초기에 이 회사의 주가가 9천 얼마인 것은 무상증자 이후에 환산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저분들은 2만 2천 원에 판 게 맞다. 그래서 71만 3천 주 가량이 있는데 무상증자로 142만 주를 받아서 현재 213만 9,861원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제가 새로운 지금 잔여 수량의 평균 단가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무상증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11,680원짜리를 71만 주 갖고 있다가 주식 하나당 2개를 더 받는단 말이에요. 공짜로. 그럼 들어간 돈은 똑같은데 주식 수는 3배가 됐죠. 그럼 평균 단가가 얼마에 해당해요? 3,894원이라는 평균 단가가 나와요. 왜 제가 2,100원, 현재 주가 2,000원대가 좋다고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근데 이대주주가 우리는 지금까지 그 수익 본 거 148억으로 만족해. 지금 수량은 원금에서만 탈출해도 땡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대주주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는 이거 보너스 게임이야. 원금 다 찾았어. 수익 일부 더 찾았어. 지금 팔면 어때? 이미 우리 원금 250억에 수익 50억 붙여가지고 2025년에 회수를 했고 지금 이 남은 6% 지분은 그냥 2,000원에 팔아도 우리한테서는 수익이에요. 어차피. 근데 문제는 뭐죠?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것 뿐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매도한 그 매도 수량의 복리 수익은 29%를 달성을 했는데 2025년에 그럼 남은 이 주식을 얼마에 팔면 저들의 4년 누적 수익률이 얼마가 되느냐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산한 게 여기 있단 말이에요. 저분들이 잔여 지분의 3.5년 2022년 10월에 투자했으니까 3.5년이라고 가정할게요. 투자 기간을. 제가 가정이에요. 3.5년을 했다라고 하면 10%를 복리로 보겠다라고 하면 이 주가가 5,436원 위에서는 팔아야 3.5년 동안의 총 수익을 연복리 환산했을 때 저분들에게 10%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분들이 연복리로 20%를 보겠다. 그럼 이 회사 7,300원대에 팔아야 되고요. 난 그래도 30%를 볼래. 그러면 9,700원, 즉 만원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2,000원짜리가 만원을 가려면 이 배터리 섹터에서 매우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매출이 폭증하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주요 납품을 하고 있는 LG 엔솔과 삼성 SDI의 매출이 돌아서고 그들의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해야 얘가 그때 힘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이 매우 좋잖아요. 시장이 매우 좋게 되면 제가 느끼기엔 아직은 뭐 소위 말해서 개나 소나 다 가는 그런 장은 아닙니다. 지금은 반도체만 가는 거고 그 문재인 정부 때 21년 코로나 끝나고 돈 풀렸을 때
그때와 같은 장이 오려면, 그러니까 아무거나 대충 사놓으면 며칠 지나면 오르는 그런 장이 있어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제가 봤을 때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AI, 로봇, 반도체, 뭡니까, 방위산업, 이런 특정 섹터에서만 돌림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불장은 아니에요. 근데 저도 만약에 요 배터리 쪽에서 요즘 악재들이 좀 해소가 되는 와중에 이게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지금 21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21선을 한 번에는 못 들어요. 보통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 얘가 여기서 최근 저점인 1,900원을 훼손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바운딩을 하면서 수평 행보 구간을 만들어 준다면, 그게 지난번처럼 2,500원에서도 이렇게 수평 행보를 하다가 2,000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2,000원에 행보하다가 1,500원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현금을 몰빵을 하면 안 되고 1,500원도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그럼 나는 더 산다. 그러니까 이거 장기전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 2대 주주가 언젠가는 팔고 나가야 되는 사모펀드 아닙니까? 그게 내년까지 나갈지 3년 연장해서 뭐 3년 안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스닥 종목에 몰빵을 하시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종목당 한도 금액을 1,000만 원 정도로만 세팅하지 코스닥에는 큰돈 씻지 않는다. 그런 이유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개 종목을 사는 거예요. 한 종목에 너무 큰 돈을 싣기보다는 이렇게 좀 싹이 있는 종목들을 5개, 10개 정도 사두고 돈을 엠빵한 다음에 누군가가 먼저 2배 가고 누군가가 먼저 50% 가면 그걸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남은 녀석들한테 골고루 뿌려주고, 그런 식으로 누가 먼저 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쉽거든요. 이런 가격은 나쁘지 않은 가격인데 우리는 개인의 입장에서 언제 이게 갈지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엉덩이를 의자에 길게 붙이고 오래 버틸 수 있는 분들, 엉덩이 무거운 분들은 괜찮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좀 길었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